왜냐하면은 테두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망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요. 안녕하세요. KP 아카데미 대표 박영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셀프 줄눈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수직재를 이용해서 하는 줄눈을 설명드릴 거예요. 바닥을 했으면 이제 어디가 남았죠? 테두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테두리는 전체적인 코너 테두리도 있고 변기 테두리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직재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 약품 자체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바닥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 형식으로 해서 알아서 퍼지게 이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지만, 수직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너 부분에 줄눈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흐르면은 아래로 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재 같은 경우는 흐르지 않는 젤리 타입으로 약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줄눈 같은 경우는 물이 알아서 퍼지기 때문에 깔끔하게 면이 나오는데, 수직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바닥에 비해서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똑같이 줄눈닷컴에 있는 이 셀프 키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건데, 제품 구성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주재, 경화재 1:1 비율로 하나씩 들어있고요. 지금 요거는 펄인데 똑같이 홀로그램 골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색깔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처럼 홀로그램 골드가 아닌 더 다른 예쁜 색깔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나머지 구성품을 다 꺼내봤는데, 똑같이 줄눈재를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텍스 장갑을 꼭 끼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깔주머니를 이용해서 바닥 줄눈과 동일하게 제품하고 요 펄까지 다 넣고 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합하는 방법은 끄트머리를 감아서 요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요 끝에를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배합을 해주는 건데, 요 약품 자체가 구성이 바닥 줄눈 같은 경우는 물처럼 되어 있지만, 수직재 같은 경우는 약간 젤리형, 많이 흐르지 않는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섞는 과정에서 잘 섞이지 않는 교반 불량이 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배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 줄눈과 다르게 이런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 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직재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손으로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코너가 돼 있을 때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전문가분들은 이런 걸로 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 보통 이런 다양한 실리콘 헤라로 이용하는데, 이런 크기를 고르는 방법은 기존 테두리를 잘 보시고 기존 테두리보다 조금 더 넓은 헤라의 크기를 골라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조금씩 해서, 이런 헤라 같은 경우도 이거보다 더 작은 헤라도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해주시면 보다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헤라 같은 경우는 구성품에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 KP 아카데미에 방문해 주셔서 이런 헤라도 같이 하나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헤라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바닥 같은 경우는 이 안에만 쏘면은 턱 때문에 이 밖으로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수직재 같은 경우는 이 코너 부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헤라 사용이 미숙할 경우에는 밖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테두리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질 수도 있겠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꼭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넘어가는 줄눈을 붙여놓고 헤라가 지나갈 때 요 위에 살짝 걸침으로써 뗐을 때는 좀 예쁜 라인이 나올 수 있고 원하던 줄눈 두께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꼭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요 한 통 같은 경우는 바닥재랑 다르게 이렇게 한 세트로만 되어 있는데, 수직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장실이 있죠. 그럼 여기 이게 변기도 있을 거고 세면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면대 여기는 이제 문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코너를 두 줄 정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기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런 테두리에 비해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하나로 변기 테두리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약품으로 화장실 하나를 하겠다, 그럼 약 2통에서 3통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필요한 양을
계산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약품 같은 경우는 경화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0분 내에 시공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약이 굳었을 때는 더 무리하게 작업하는 게 아니고 약을 버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실습장으로 이동해서 제가 한번 이 약품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저희는 실습장으로 넘어왔고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재료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때 항상 이 라텍스 장갑을 꼭 껴주셔야 되고,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약을 배합을 해줄 건데 이렇게 통에 끼워주시고 이렇게 약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경화제하고 주제는 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똑같이 다 넣어주시면 되고, 대신에 무리해서 짜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의 오차는 생겨도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이랑 똑같이 홀로그램 골드 이 색깔로 시공을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 펄을 따르는 작업 때는 덥다고 선풍기 틀거나 그러지 마시고 펄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통 안에 완전히 넣고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약품을 다 넣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재랑은 약품 자체가 틀린, 요거는 젤리 타입이기 때문에 약품을 섞는 과정에서 교반 분량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섞어 주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잘 섞였나 눈으로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지금 섞을 때 이 아랫부분이 잘 안 섞이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눌러서 안 섞인 곳이 없도록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부분은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꽉 묶어주시면 테두리 작업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처럼 주제 경화제 펄들이 바닥에 놓게 되면 바닥에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처음에 땄던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딴 데 어디 묻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테이프를 먼저 붙여야 되는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한 줄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이 가장 넓은 부분을 정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너무 바짝 붙이게 되면은 테이프를 떼는 과정에서 줄눈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할 부분보다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테이프를 붙일 때 테이프가 울퉁불퉁하면 줄눈도 똑같이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자로 라인을 맞춰서 지금처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과 마찬가지로 윗부분도 줄눈이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부분에 이렇게 위에까지 붙여주게 되면은 작업할 준비가 끝나고요. 아까 배합했던 약의 앞에 부분을 이제 잘라줄게요. 자를 때는 손을 조심해서, 그 다음에 앞부분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앞부분을 크게 여기에 맞게 뚫으실 필요 없이 조그맣게 지금처럼 뚫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약이 울퉁불퉁하게, 양이 많거나 적거나 하게 뿌리면은 이 헤라질 하는 작업이 똑같이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약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약 같은 경우는 바닥에 놓으면 타일에 묻겠죠. 타일에 묻지 않도록 일단 요 위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는데, 자, 일단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요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장갑을 끼고 하셔야 돼요.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요 헤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둥글기 때문에 지금처럼 좁은 부분을 하게 되면은 각도를 물론 지금처럼 찾으면 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 헤라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는 있지만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헤라나 이런 헤라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처음 잡는 이 각도를 신경 써서 똑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똑같이. 제가 여기서 멈춘 이유는 지금 제가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앞에 헤라가 세워지겠죠. 세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세워지면은 이렇게 파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한 자세를 먼저 찾으시고 일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마지막 마무리 때 뗄 때 이렇게 떼면은 지금처럼 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가고 뗄 때는 부드럽게 떼주시면 됩니다. 한번 요 조그만 헤라로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라인이 여긴 조금 두껍고 여긴 조금 얇다 그러면은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이렇게 끌어와서 서서히 이렇게 떼주시면 라인이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다 마무리하셨으면은 테이프를 떼는 건데, 테이프를 뗄 때는 이 테이프 위에 줄눈제가 묻어있기 때문에 이 묻어있는 부분이 딴 데 닿지 않도록 조심히 테이프를 조심히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하신 테이프는 곧바로 이 통에다가 담아 주시면 되고, 바닥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직선 구간은 아까 하시는 거 보셨죠? 이번에는 코너 구간인데, 코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붙여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도 똑같이 일정하게 쏘는데, 코너 같은 경우는 약을 좀 더 많이 줄게요. 이렇게 제가 코너에 왜 약을 많이 줬냐, 보시면은 약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가져오고, 반대쪽에서도 이쪽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양쪽에서 가져와도 끝에가 좀 빵빵하게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코너 부분에는 약을 항상 많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많이 준 약을 이쪽으로 좀 끌고 오고, 이쪽으로 끌고 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 칼각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아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도 테두리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생 분도 이제 테두리 하시는데 생각보다 잘하셨죠? 이렇게 나오면은 A급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하셨죠?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매우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하실 화장실 사이즈에 맞춰서 약품을 구매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손에 묻지 않도록 꼭 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는데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어야겠죠. 쉽게 걷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종이컵 하나씩 있으시죠? 이 종이컵을 끝에다 대고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어주면 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챙겨드렸던 이 단면도를 이용해서 깔끔해졌죠? 이렇게 걷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은 다시 종이컵으로 해서 이렇게 걷고, 나머지 부분은 이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으면서 또 여기 또 단면도를 이용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면은 지금 색깔이 좀 노랗게 변했죠? 요거는 못 없애요. 이거를 없애려면은 백시멘트를 파야 되니까 항상 주의해서 지금처럼 걷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공을 끝내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난리가 났죠. 테두리 줄눈이라는 거는 100%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난이도가 조금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줄눈을 걷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도 지금 몇 년을 줄눈했는데 지금 이렇게 될 정도니까 쉽지 않겠죠. 항상 조심해서 테두리 줄눈을 완벽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직제 가사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기 때문에, 이 가사 시간이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이 줄눈제 자체가 약간 폴리우레아 화학 반응으로 이제 딱딱하게 굳는데, 딱딱하게 굳으면은 제거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시다가 잘못되거나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안 굳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걷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30분 정도 놔둔 다음에 걷었는데 제거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런 불상사가 없으시려면은 바로 걷어주시는 게 심신안정에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마지막 벽줄눈에 관한 영상인데, 벽줄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수직자를 사용하고 벽 부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까지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벽줄눈도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는 줄눈 색깔을 고르는 것도 사실 신중하게 좀 골라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테두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망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벽타일, 바닥타일과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줄눈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나왔다고 해도 그게 이제 타일색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티가 안 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색, 이쁜 색깔 말고 타일하고 비슷한 색깔로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